지정 뉴타운 재정비 대상 지역의 절반가량이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지난해 수도권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을 닫는 골목 식당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월요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1%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요. 신한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 압구정센터의 곽상준 부장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입니다. 네. 자, 이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오늘 하락을 하고 말았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자세한 시황 정리부터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13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주가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았던 것은 아닌데요. 거의 유일한 매수 주체였던 외국인들이 자리를 비우게 되자 그 자리를 메꿀 세력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24.28포인트, 1.24% 하락하면서 1940.5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작년 한 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자동차 업종이 무너진 것이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되어졌는데요. 예상보다 약간 떨어지는 실적을 발표한 현대모비스가 무려 7%대 중반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시장 하락의 주도 업종이 되었습니다. 현대차도 3일 연속 상당폭 빠지면서 지수 하락을 선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집중되면서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LG화학을 비롯한 화학주들도 한 걸음 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란 석유 수출 문제가 제기되면서 SK이노베이션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이란산 원유 수요가 없는 GS와 S-오일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전기전자를 매수를 하였고요.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내다 파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동차와 더불어서 화학업종을 상당히 많이 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약세를 면치 못하였는데 코스닥 시장의 하락은 메디포스트를 비롯한 바이오 주식들의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다이아 주가 조작 비리와 관련된 회사인 CNK 인터내셔널은 오늘로 무려 7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12,000원대의 주가가 순식간에 2,000원대까지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48포인트, 1.06% 하락한 510.33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주식시장과 더불어서 오랜만에 약세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4.10원 약세인 1,127.30원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만 약세의 폭은 최근 강세 흐름 대비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춘절 이후에 이제 중국 시장이 개장이 되어서 많은 기대를 끌었는데요. 그 사이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만 증시는 2.4%로 그 상승분을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세계 전역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국 증시는 오히려 1%대 중반의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자, 오늘 장 하락을 두고 예상된 조정이었고 상승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자, 대외적인 이벤트도 이번 주는 예정이 돼 있는데요. 금주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번 주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박스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1780부터 1900 중반 수준, 그러니까 1940, 50 정도까지를 박스권으로 잡았고, 이번에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에 의해서 이번 이 박스권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런 흐름들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0 중반에 오면서 기관들은 다시 매도 전략으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시장을 짓누르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동안 1월달 들어와서 외국인들 순매수가 거의 7조 원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기관들 매도세를 무난히 소화를 시키면서 상승 추세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단 오늘 한번 숨고르기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약 한 수요일 정도까지의 흐름들을 바라보시면서 시장 전망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또 하나 중국 시장이 오늘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중국 시장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수 관련성이 높은 화학이라든가 정유업종이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다.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싸움이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짜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중요한 회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 그 정상회담이 있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이렇게 장이 빠진 것은 유럽 정상회담의 결과를 확인해보고 움직이자 하는 그런 매매 흐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내일 시장과 이후 시장에서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외국인들 매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매도로 전환하게 된다면 시장은 순수한 그 매수 주체였던 외국인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렵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자분들은 외국인들의 매매 포지션과 동일한 매매 포지션을 구사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면 투자자분들도 일정 부분 매도하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반대로 외국인들을 매수를 해준다면 기대를 가지고 한번 시장을 바라보는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곽상준 부장을 통해서 증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전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 지역 뉴타운 재정비 대상 지역의 절반가량이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대상 1,300곳 중 절반가량인 사업 시행인가 이전 단계 610곳에 대해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등 세입자 주거권이 보장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서소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도입된 서울지역 뉴타운 개발 사업은 이번 출구 전략을 거쳐 사실상 퇴출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수도권 순유출 인구는 8,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순유출은 해당 지역에서 나가는 인원이 들어오는 숫자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가 작성된 70년 이래 1990년대 중반을 제외하고는 수십만 명대 순유입 규모를 유지했지만 2005년부터 규모가 줄면서 급기야 지난해에는 40년 만에 순유출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서울은 2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순유출을 보였습니다. 20대 순유입 16,000명 중 20에서 24세가 13,000명으로 우수 대학이 집중된 서울로 유학 온 젊은이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작년보다 커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 공시가격은 총액 기준으로 작년보다 5.38% 올랐습니다.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주택으로 45억 원이었고 최저주택은 전남 광영군의 주택으로 75만 5천 원이었습니다. 국토부는 6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세부담이 12에서 13%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을 닫는 골목 식당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최근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 증가와 맞물려 서민 창업에 적합한 업종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경기 침체와 대기업 진출로 폐업하는 가게도 증가하는 형편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폐업식당의 수는 지난 2009년 2만 9천여 곳에서 2010년 4만 7천여 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2만 6,615개가 점포를 접어 연간으로는 5만 개 이상의 식당이 사라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휴업하거나 폐업한 식당 중 86%가 전월세로 영업하고 있고 75%가 99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업소에서 영업할 정도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4.11 총선을 앞두고 당의 헌법격인 정강정책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비상대책위는 오늘 국민행복국가를 새로운 모토로 내세운 정강정책 개정안을 확정하고 명칭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꿨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발전적 보수라는 용어 대신 보수적 가치를 추구해왔다는 점을 명시 보수 정당의 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0개 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10대 약속 23개 정책에서는 박근혜식 복지 모델인 평생 맞춤형 복지체제를 추진키로 해 중도를 향한 정책 전환을 단행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정강정책 개정안을 기초로 앞으로 우리 당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오늘이야말로 당의 실질적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였지만 우리나라의 석유 제품 소비량은 역대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유 수입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작년 평균 배럴당 106달러로 역대 최고였지만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 석유 화학 제품 국내 소비량은 8억 130만 배럴로 종전 최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석유공사는 작년 우리나라의 석유 제품 전체 소비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유럽발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내 산업이 나름대로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김성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향후 외환은행 경영 구도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김영필 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직원의 급여를 깎지 않고 지주회사에 불러서 쓰겠다. 이 외환은행 경영 구도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김성유 회장이 지난 29일 서울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향후 경영 계획을 공개를 했는데요. 김 회장은 인터뷰 내내 외환은행 직원들을 원활하게 품을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먼저 외환은행 직원들을 하나금융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 지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외환은행 직원들을 보듬고 하나금융과 하나가 됐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외환은행 경영은 윤용로 외환은행 내정자에게 100% 맡기겠다고 했는데요. 급여 등 처우는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회장은 인위적으로 외환은행만 급여를 깎으면 일을 하겠느냐며 외환은행 직원의 보수를 깎는다든가 하는 것은 안 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외환은행은 하나은행에 비해 승진이 늦어 같은 직급이라도 하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데요.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외환은행 직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5,800만 원으로 5천만 원인 하나은행보다 많습니다. 네, 또 김 회장은 이 외환은행의 지분을 향후 70에서 80% 선까지 늘리겠다고 했다고요? 네, 김 회장은 외환은행 지분을 중장기적으로 70에서 80% 수준까지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금융지주사들의 경우 은행은 핵심 자회사이기 때문에 완전 자회사, 즉 지분을 100% 갖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외환은행 지분 51%를 갖게 됐는데 올해부터 꾸준히 지분을 사 모아서 70에서 8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라면서 그때쯤이면 외환은행의 상장 폐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외환은행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데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같은 그룹 내에 있다 보니 하나은행과 이익 충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금융 지주 입장에서 최대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경쟁하는 부분에서 이를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외환은행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세간의 관심은 김승유 회장이 1년 더 연임할 것인가 여기에 쏠려 있는데요. 이에 대한 소신은 어떻게 밝혔습니까? 네, 김 회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 이제는 정말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내내 정말 쉬고 싶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요. 잠을 못 잘 정도로 할 만큼 했다는 게 그의 말입니다. 물론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지주 이사회에서 김 회장의 연임을 강력하게 요청해 그가 1년 정도 더 일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많은데요. 김 회장은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에 본인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면서 개인적으로는 확고한 생각이 있지만 이사들이 아직 생각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언급하는 게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나고등학교는 계속 맡아 운영하고 싶다는 얘기를 전했는데요.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직은 오는 2월 15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 때문에 김 회장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산하재단인 하나미소금융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싶다는 뜻을 공개했는데요. 김 회장은 미소금융에 대한 애정이 크다면서 하나미소금융재단은 은행장이 이사장으로 돼 있는데 은행장의 짐도 덜어드릴 겸 부탁을 해서 제가 맡아 봉사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의 도움 말씀으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은퇴 및 노후를 준비하는 일반 고객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신한은퇴연구팀을 신설합니다. 오는 3월에는 2012년 상반기 은퇴 노후 준비 지침서를 발간하고 은퇴 설계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기존 은행들은 대부분 은퇴 설계 서비스를 TV 고객 등 부유층에 한정하고 있지만 신한은퇴연구팀 출범으로 일반 고객들도 은퇴 및 노후 관련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마켓이 옥션 등에 이어 저가 LED TV를 내놓았습니다. 지마켓은 자사저가형 TV 브랜드인 굿TV 32인치 풀 HD LED TV 가격을 39만 9천 원으로 책정해 500대를 한정 판매합니다. 동급 사양의 LED TV가 30만 원대로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 TV 제조업체인 티바사와 함께 기획 생산한 제품으로 구매 후 2년까지 패널을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고 주요 부품은 1년간 무상 수리가 보장됩니다. 제규어 코리아는 다음 달 9일까지 제규어와 함께하는 로맨틱 발렌타인데이 이벤트를 엽니다. 홈페이지에 애인, 친구,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에피소드와 함께 사진을 올리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사연을 보내준 1등에게는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 더 뉴 제규어 XF 주말 시승 기회가 주어지고 2등 10명에게는 라이프 트롤스 드럼형 미니 스피커 등을 줍니다. 두산엔진이 대형 저속엔진 누적 생산량 8천만 마력을 업계 최단 기간에 돌파했습니다. 두산엔진은 오늘 창원 공장에서 1만 700TU급 컨테이너선에 장착될 9만 8천 마력급 엔진 시운전에 성공해 생산 누계 8천만 마력을 넘어섰습니다. 이 회사는 1984년 10월 선박용 디젤 엔진 1호기를 생산한 이후 27년 3개월 만에 저속 엔진을 2,365대 생산, 선박 엔진 생산량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